이번 시간은 53페이지부터 봐 나가십니다. 53페이지에 법적 성질 찾으셨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6가지인데 그 성격에 관해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냥 재미로 이해해 주십시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만 잡아주는 계획으로서 구속력은 적용되질 않습니다. 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력 발생하는 제도인데 특별히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저 행정처분과 구분되는 것이 행정지도라 표현하고 있는데 가끔 학원 주변 돌아다니시다 보면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표지를 하나씩 보실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행정지도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또는 내가 도로교통법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처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구속력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처분이 있는데 얘는 당연히 유효하겠죠. 반면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합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이랄지라도 유효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남양시장이 나에게 과태료 부과처분했는데 그게 위법 부당하다 보면 남양시장의 상급관청인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제기할 수 있고요. 경기도지사가 행정심판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함으로써 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고 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소로 시작하는 소시 있으십니다. 그분께서 참 좋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행정쟁송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 표현하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 있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해되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부동산 중개업 차렸는데 갑자기 남양시장이 영업정처분 때리신다고 하면 아무리 위법 부당하다 할지라도 일단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일단은 유효하거든요.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성격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54페이지에 3번 확인해 놓습니다. 2번은 행정쟁송 대상이라는 것 확인되셨고 3번은 행정계획과의 연관관계 찾으셨죠.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가로해 놓습니다. 그리고 부합되어야 한다. 부합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을 비교하게 되면 상위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나 봐주십니다. 우리 조금 앞으로 넘어가시는데 2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9페이지 찾았습니까? 29페이지 보시게 되면 2번 국가계획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광역도시계획부터 도시군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계획 추천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국가계획 내용 가로 해놓습니다. 우선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 추천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 추천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관계를 살펴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대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입안 결정돼야 되는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다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틀립니다. 얘는 방향만 잡아주는 계획이고 얘는 집행계획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분명 상위 계획인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기본계획과 서로 다르다고 하면 일단은 유효합니다. 당연 무효는 아니다. 이게 상위 계획과 다른 내용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잡을 때까지는 유효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단은 유효하다. 무효는 아니다. 그러한 것들이 대법원 판례로 나오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방향만 잡아주는 구속력 없는 계획이지만 그래도 상위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 상위 계획과 다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일단은 무효는 아닙니다. 일단은 유효합니다. 바로 잡을 때까지. 만약 시험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맞습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틀립니다. 일단은 유효하다. 일단은 무효가 아니다. 되신 겁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구속력과 관련된 사안을 저렇게 한번 살펴주시는 게 이쪽인데 기본계획은 방향만 잡아주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무엇? 구속력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상위 계획과 다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유효하다. 나중에 우리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민법 기본서 내용 외에 갑자기 판례도 공부하시고 조문도 공부하고 참 좋지 않으십니까? 저도 판례를 강의하고 싶은데 예전에 판례가 시험에 나왔을 때 이 공법이 다들 과락을 걱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과락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 공법에서는 판례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 소박한 꿈이 있다고 하면 판례도 저도 강의하고 싶다는 게 제 소박한 꿈인데 아마 올해 시험까지는 확실하게 안 나오겠죠. 예, 거기까지 한번 봐주시는 게 이쪽 성격과 관련된 내용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 주십니다. 54페이지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내용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시고 바로 55페이지를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양관 3번 수립기준 등 찾으셨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기준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 기준 추천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준에 대해서는 항상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찾으셨죠? 1번만 잠깐 살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 등에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수용 추천했습니다.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도시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 입안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지침이란 말과 부합이란 말 함께 보셨는데, 최근에 법을 개정하여 사용하는 표현이 수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수용하여야 한다. 이 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침이나 부합이란 말을 계속 보셨지만, 이것 말고 수용이란 말을 사용하더라도 상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나머지 수립 기준에 대해서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56페이지 찾으셨죠?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절차입니다. 1번 입안권자 찾으셨죠? 그리고 반가로 1번 관할 구역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특광시군이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2번 인접지역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예외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입안하는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안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입안 추천습니다. 그리고 박스에는 1, 2, 3 세 가지 나오는데 늘상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국가계획 사셨죠? 국가계획 추천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특광시군이 입안권자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관계된 사항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거기까지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의 꿈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예외적 수립권자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반드시 특광시군만 수립하고 예외 없습니다. 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예외적 수립권자와 예외적 입안권자 있죠. 국토가 예외적 입안권자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2번 도지사 입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잠깐 지나가 주시는데 우리 결정권자에 관한 사항을 잠깐 봐놓습니다. 63페이지 찾았습니까? 63페이지 봐주십시오. (63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 결정 찾았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시도지사 추천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대도시장 또는 시장 군수 결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대도시시장 추천했습니다. 다음 각호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시장 군수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박스 보시니 1번입니다.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부터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야 되겠죠.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만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군수가 직접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했던 것을 최근 지방자치제를 좀 더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놨습니다. 최근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용도지구 폐지 출처 놓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 2번 모두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 군수가 위반한 사항은 누가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데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누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대도시장까지 표현되게 되면 그게 결정권자이고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구도? 시장 군수도 예외적으로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2번 국토교통부 장관 찾으셨죠?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지금 64페이지 하고 있는데 이제 6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64페이지에 양가로 2번 예외 찾았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다음 각호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전체 돌아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 2번 정도 더 하시면 국토계획법은 다 끝나시거든요. 그때 제가 한 2페이지짜리에서 자료 하나 만들게 될 텐데 그거 보시면 다시 복습하는 쪽으로 해보십니다. 어차피 국토계획법은 시험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많이 반복하시는 게 점수가 달라집니다. 우선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3번 국가계획과 연계한. 국가계획과 연계한 가로 해놓습니다.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4번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어패류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바다를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관할 구역으로 정하는 행정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겠죠. 그래서 4번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고 이번에 유일하게 지정된 곳이 차이나타운입니다. 아마 앞으로 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계속 지정되게 될 텐데 우리 왕십리 있지 않습니까? 왕십리역. 그 왕십리역이라고 하면 대중교통 노선이 3개 이상이 교차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가 있다고 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이 개발되게 된다고 하면 가끔 우리 시청 가보시게 되면 시청에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을에 가보시게 되면 그 잔디밭 조성된 곳에 코스모스가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잔디밭이라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개발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코스모스 밭입니다. 만약 이곳에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자마자 이제부터는 인생은 꽃길만 걸어다니시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개발 심하게 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차이나타운도 중국과의 교육 때문에 아마 홍콩 같은 경우에도 좁은 곳에 고층 건물 많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발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 최근에 차이나타운을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개발 목적입니까? 비개발 목적입니까? 개발 목적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결정권자와 관련되어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만이
결정할 수 있는 5가지를 확인해 주시는데 장관이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개발 제한 구역은 그린 벨트인데 이번 6월 달에 경기도지사 선거, 남양시장 선거 하지 않습니까? 6월 달에 지방선거 하게 되거든요. 만약 경기도지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람 찍는다? 낙선 운동을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 선거가 염려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개발 제한 구역을 함부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런 선거 영향 안 받는 분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만큼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되어 아직 우리가 다 안 보셨는데 얘가 최초 만들어질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시가조정구역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 용도구역을 장관만 지정하면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시행되는 게 아니다 해서 시도지사가 이 권한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 예외사항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의 지정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시도지사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지사가 지정해 본 적 없습니다. 심지어 영종도 일대 시가조정구역을 최초 지정했을 때는 유보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이 제도가 처음에 만들어지다 보니 모든 국민들이 생각한 게 이걸 시가지로 만드는 사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개발하게 되면 신도시 제도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시가지 만드는 사업인 줄 알고 다들 찬성했는데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동탄에 투기 바람이 불었을 때 국토교통부에서는 동탄 일대를 시가조정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가 찬성했겠습니까? 반대했겠습니까? 반대했습니다. 결사 반대하다 보니 시가조정구역 지정 못했거든요. 이번에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규제 강화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 한 16만 명이 청와대 민원을 제기하셨다던데요. 300만 명이 투자하셨다는데 300만 정도가 투자하셨다더라고요. 투자해 보셨습니까? 예, 다들 모르는 척. 저 같은 경우에도 한 5월 달인가 누가 작년 5월 달에 수강생 한 분이 집을 팔면서 차익이 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익 가지고 뭐 할 건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잡으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뭐 전세 끼고 뭐 하나 잡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분이 한 800만 원 가지고 그걸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한 일주일 만에 원금 다 회수하셨다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연락 두절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좀 한 300만 명이 하신다니까 이제 더 이상 좋다 나쁘다 이야기했다가는 바로 그 다음날 잘릴 것 같아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원금 회복한다는 건 세상에 그런 사업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워낙 규제가 심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시 지정하겠다고 하면 다들 결사 반대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시가조정구역만큼은 개발 제한구역과 달리 무엇? 국가계획 연계. 이 말 붙어 있을 때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입니다. 만약 국가계획이란 말이 빠진 상태라면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자는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장도 지정한 건 아닙니다. 시도지사만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를 대상으로 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할 관청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최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결정을 시장 군수에게 넘겨줬거든요. 그러면 저 시장 군수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을 가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똑같은 결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분 자존심 팍 상하죠. 그래서 예전에 분당 신도시 개발 사업 하게 되었을 때 그 분당을 분당 지구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그 개발 사업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 저 지구 단위 계획 제도보다 좀 더 활발한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근에 입지기 최소구역과 그 계획을 새로 마련하고 이것만큼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해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에까지 허용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을 똑같이 장관이 행사하면 좀 자존심 상한다 생각해서 그런지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는 것만 구분해 주십시오. 현재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총 몇 개이다? 장관이 직접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결정하게 되고 개발자는고요. 시가조정구역은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누구? 시도지사입니다. 우리 가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아마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되어 시험에 매길 겁니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64페이지의 양가로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 별표해서 꼭 봐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57페이지 찾으셨죠? 2번 제안 찾았습니까? 잠깐 이걸 하나 봐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2반과 결정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확정되게 되는데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특광시군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권자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위반권자는 국토입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사항이라면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고요. 도지사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위반한 사항이라면 자신이 직접 결정하게 되고요. 도에 속해 있는 시장 분수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라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에 속해 있는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라고 하면 도지사가 결정권자입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시장 군수가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한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남양시에 새로 도로 하나 만들게 된다면 이 도로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 시설이었던 것이 저 도로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개인이 만들게 된다면 개인이 만들면 사도입니다. 그래서 가끔 맹지가 조성되어 있는 넓은 땅을 가진 분이 별장을 만들거나 또는 전원주택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일단 도로부터 만들고 오거든요. 그리고 그 도로변에 전원주택 만들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남양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조합면 위가 예, 아직 그냥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남양시 같은 경우에는 서쪽하고 남쪽이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고 동쪽은 수도권 보호구역에 있어서 자연 보전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동쪽도 그냥 놔두기는 좀 애매해서 이쪽에 주택 개발을 좀 시도하게 됩니다. 다만 상수원 오염시킬 수 있는 개발 사업은 좀 할 수 없고 좀 소금 형태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아마 이쪽으로 단독택이나 또는 빌라 형태의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집중되면서 우리 남양시가 지금 목표 삼고 있는 게 인구 100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030년까지는 인구 100만 도시로 만들겠다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최근 재정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만 집중적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이 동쪽편도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꽤 많고요. 그리고 경기 동부에 있어서는 이 남양주시가 경기 동부의 거점 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군과의 교통망, 도로망이나 또는 제2외곽순환도로 등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런 개발 사업이 좀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도시군 기본계획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직 동네가 어딘지 잘 와닿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도로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 도로 만들고자 하는 위치 조사 파악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다? 기초조사 실시하게 됩니다. 저 기초조사 이후에는 도로 설치와 관련되어 주민 의견 들을 필요 있죠.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이겠습니까? 공람이겠습니까? 여기 행정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한 방향 잡아주는 것이 행정계획인데 이러한 행정계획을 행정청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면 국민의 정치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데 현재 공청회는 딱 세 군데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나중에 도시개발법 공부할 때 도시개발구역의 단위면적이 100만 이상이라면 공람 절차 거친 이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공청회는 딱 세 군데만.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이미 공청회에 의한 주민 의견 청취 끝나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공고 열람, 공람 절차로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는데 공람 기간은 열람 기간은 며칠 이상? 항상 기억하시는 게 14일입니다. 그래서 14일 이상 주민 공람 절차를 거치고 해당 지역에 가끔 천연 기념을 산다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도로 설치하면 안 된다. 그런 반대 의견 제기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 내 땅이 도로 용지에 편입되었다면 그것 수용당하게 되면 보상금 별로 못 받거든요. 결사 반대하셔야 되죠. 대신 내 땅에 도로가 지나간다면 접촉되었다고 하면 갑자기 내 땅은 맹지에서 대지로 탈바꿈해버립니다. 가격이 아마 10배 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끔 자기 땅이 도로 용지에 편입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도로 위치를 바꾸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이런 게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가끔 도로 설치 다 결정나고 보상금 받아가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내 땅에 도로가 만들어지는구나 그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공람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고 하면 꼭 자기 토지에 대한 토지 이력을 한 번씩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 이력은 이력서에 기재되는데 토지와 관련된 이력은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필지의 지분을 입력하게 된다면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용도 지구가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이 자세히 나오는 게 토지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이것 발급받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1,000원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개그 프로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500원. 대신 내 땅이 어떤 용도 지역인지 궁금하면 1,000원입니다. 궁금하면 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용 계획 확인서가 있다고 하면 얘가 토지와 관련된 이력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서류라고 이해해 주시고 땅을 가지시게 되거나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 하시게 된다고 하면 소유권 관계에 대해서만 따져보실 게 아니라 그 땅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 사업할 수 있는지 그 개발 방향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꼭 한번 열람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궁금하면 1,000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서 도로 설치가 예산에 조달 가능한지 그것 알아보기 위해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결정 절차로서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라면 중앙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시장 군수가 결정하고자 한다면 관계 행정기관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죠. 고시는 누가 한다? 특광시군이. 일반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청인 특광시군이 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속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속력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어디에 도로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그 위치, 그 규모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 있죠.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지형 도면을 입안권자가 작성하고 결정권자가 지형 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도로 위치 그리고 도로 규모 등에 대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기재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도서관 어디 있는지 파악해 놓으셨습니까? 하여튼 일주일에 하루 노는 건 괜찮은데 이틀 3일 노시게 된다고 하면 회복할 수 없는 데미지입니다. 논만큼 또 공부하셔야만 원 상태에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놀게 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오셔야 되지 부진자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서관 여기 있는데 우리 집은 한 500m 떨어진 곳에 집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지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가보니 이 도서관 사이에 산이 2개나 있고요. 그리고 하천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거리는 500m인데 산 넘고 물 건너 보니 도달하는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걸린다고 하면 도서관 갈 마음 안 생기시죠? 여기 지형도라고 하는 것은 가끔 지도와 관련되어 지형 주변에 대한 표시가 등고선 형태로 표기된 것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지형도이거든요. 그 지형도에 개별 필지에 대한 지분이 각각 표기되어 있는 도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 새로 도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교량이 설치되게 된다고 하면 그 위치를 표기해 준 곳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도서관은 좀 찾아보셨습니까? 평상시에 가서 공부해야 될 도서관과 그리고 분위기 전환용 도서관. 가끔 쭉 공부하시다 보면 잘 공부 안 될 때 가끔 분위기 전환하기 위해 다른 도서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위락시설과 친하게 지내겠지만 우리는 도서관과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도서관 한번 찾아보시는 것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형 도면이라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누가 작성한다? 입안권자가. 고시는 결정권자가. 그래서 저 지형도면 작성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지형도면 고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 지형도면은 시장 군수도 직접 고시할 수 있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지형도면 고시라고 하면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직접 고시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의 구속력 발생하게 되는데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지형도면이 고시되게 되면 그날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이 발생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 발생 시기는 결정 고시한 때가 아니라 언제? 지형도면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계략적인 절차 함께 보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에 새로 도로 만들거나 학교 만들 때 입안 결정하는 자 행정청만 하죠. 그러면 우리 남양주 시민들은 도로 만들거나 학교 만드는데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면 이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아니죠. 그래서 저 행정계획 수립 시에도 일반 국민의 정책 참여 가능하도록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누군가에게 요청하게 되었을 때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얘를 법에서는 요청이라 표현합니다. 저는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저는 비행정청입니다. 비행정청이 행정청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제안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은 행정청만 하지만 주민도 예외적으로 입안 제안만큼은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제안이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얘는 비행정청이 행정청에게 부탁할 때 제안이라 표현하고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요청이라 표현합니다. 요청과 제안 각각 구분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입안 제안은 우리 가끔 시행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파트나 또는 공장 등을 만드는 사람, 그 시행자가 대부분 입안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면서 땅땅 그리는 간판 다시고자 한다고 하면 저 입안 제안 방법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때 부동산 토지 전문가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입안 제안과 관련된 사항 꼭 한번 봐주시는데 현재 입안 제안은 누가 한다? 행정청을 제외한 비행정청,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입안 제안할 수 있고요. 저 입안 제안하게 되면 앞으로 남양주에 만들어질 대학이 있다고 하면 기지산대. 남양주에 만들어질 대학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지산대입니다. 기지산대. 저 기억해 주신다면 입안 제안할 수 있는 사안들을 처리되신 겁니다. 그래서 기지산대 이 네 가지만큼은 주민이 입안 제안할 수 있는데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되는 용도지구를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주민이 입안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입안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다? 기지산대. 예, 그러면 57페이지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수 있는 자 가려놓습니다. 입안할 수 있는 자는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지도이사, 시장, 군수까지를 입안할 수 있는 자라 기억하고 있으시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번 찾으셨죠?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기반설입니다. 기반설 줄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 지구 단위 계획 구역부터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갑은 끝에 보시니 가로 속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찾으셨죠? 지금 58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58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박스 속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그래서 건축물부터 제한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얘가 나중에 우리가 보실 행위 제한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그래서 건축물부터 제한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얘는 무엇이다? 행위 제한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58페이지에 주민 및 이해 관계자가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무엇? 기지산대입니다. 남양주에 만들 새로운 대학이 있다면 기지산대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잠깐 보십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하려는 자는 다음 각국 부분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추천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박스 바로 밑에 하늘색 박스 있으시죠? 그리고 1번 보시게 되면 기반설에 대한 사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그리고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용도 지구 사항에 대한 제한하는 경우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합니다. 그래서 5분의 4와 4분의 3, 5분의 4와 4분의 3 각각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양가로 2번 찾으셨죠? 처리 절차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2번입니다. 통보기간 찾으셨죠? 지금 59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해 놓으시는데 이분은 결정권자입니까? 위반권자입니까? 위반권자이죠. 저 위반권자는 제한 1부터 45일 이내, 제한 1부터 45일 이내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하나요 30일 연장할 수 있다. 1회 하나요 30일 연장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그리고 결정은 행정청으로서 위반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이고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권자와 관련되어 반드시 기억하고 계실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몇 개? 5개. 장관이 위반한 것,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및 그 계획 5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한다. 내용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5개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십시오. 5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이거 앞으로 한 10번은 반복하실 거거든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걱정하지 마시고 숫자만 외우시더라도 나중에 다 문제 잘 푸시더라고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반 제한과 관련되어 잠깐 이해하실 것은 비행정청인 주민, 이해관계인이 위반권자에게 위반 제한할 수 있고 위반 제한할 수 있는 사안은 기, 지, 산 등입니다. 특별히 위반 제한과 관련된 절차에 있어서 위반 제한에 있어서 기지 산대가 필요한 면적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토지 면적의 기반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5분의 3 지구 단위 계획, 산업청 개발진흥지구 폐지되는 용도지구를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이라면 3분의 2 이상의 면적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만약 우리 남양주시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주택 건설하고 시가의 한 절반 정도에 분양해 주겠다고 하면 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된다? 무시해버린다. 무시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주택 건설 공급하겠다고 하면 그 중에 9개 정도는 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주택조합이 지역주택조합을 주변 아파트 가격의 한 절반 가격씩 싸게 분양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무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기획부동산들이 땅 가지고는 할 만큼 하다 보니까 땅으로 이제 안 돼서 다들 넘어가신 게 요즘 주택조합이 조합주택 건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 주택조합이 조합주택 건설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다른 거 없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둘러싸인 일정한 땅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그곳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달라 위반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입안 결정 절차에 따라 지정되게 되면, 이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고자 하는 곳에 도로가 왕복 4차선이라고 하면 1000세대 정도의 아파트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를 왕복 8차선 넓히고자 한다고 하면 도로 용지 있지 않습니까? 그 용지의 얼마? 5분의 4.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 제한할 수 있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4차선 도로를 8차선 넓히겠다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이 땅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지역에 참 훌륭한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우리 동네 발전하기 위해 지금 2차선 도로는 부족하니까 8차선 도로 하는데 찬성하지 않냐. 지역 발전 도모하고자 한다면 우리 도장 꽝꽝 찍어주지 않습니까? 찍어주시고 나중에 그분이 이 땅 소유자라고 하면 시대대로 사드리겠습니까? 강제 수용하겠습니까? 강제 수용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들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번 희생해 줘야 되지 않냐. 동네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동에서 쭉 돌린 상태에서 갑자기 땅을 강제 수용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도장 찍어주시겠습니까? 대신 이걸 잘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땅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주변에 이거 참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땅을 전문하시기 위해서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 잘하시는 분들이 좀 설득력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부족하지만 말 좀 잘하시면 동네 발전을 위해서 한번 희생해 줘야 되지 않냐, 한번 밀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끔 시골 마을에서는 뭐 돼지고기 파티 한번 하고서 막걸리 몇 잔 돌리면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 도장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강제 수용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괜한 얘기 들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이웃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사회를 제가 조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이걸 잘하시는 게 진짜 토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뿐만이 아니라 사실 산업단 조성하는 사업,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서도 아마 일반 산업단지가 민간 주도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면 정부의 중앙행정부에서 주도하게 되는데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같은 경우라면 지역 유지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게 된다고 하면 바로 그 필요한 땅을 수용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수용해서는 비싸게 분양하겠습니까? 저렴하게 분양하겠습니까? 다들 비싸게 분양하시던데. 하여튼 제가 주변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주는 거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할 때는 마을 잔치 한번 하고 으쌰으쌰해서 한번 밀어주자, 그런 쪽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안 제한하게 되면 처리기간은 45일이고요.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하게 되면 최대 처리기간은 75일 나온다라는 것, 거기까지만 지금은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입안 제한 잘 하시는 게 부동산 토지 전문가더라고요. 여기까지 보시는 게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 한번 보실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해나가십니다.